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기본으로 편집 탭은 눌려 있고요. 여기 표라고 하는 글자 있습니다. 자, 표 글자에 클릭하시고요. 글자에 클릭하면 뭔가 목록이 뜨는데, 자, 일단 이걸 제가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움직이면은, 자, 표 글자에서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색으로 색이 칠해지게 되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그 지정한 대로 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냥 한 줄로만 내려갈 거예요. 한 줄로. 한 줄로 해서 여기가 22줄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가 22줄 한 칸이다 라고 하는 걸로 된다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22줄 곱하기 한 칸이라고 나온다면 클릭을 해주세요. 자, 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보기 방식을 여기 아래서 좀 바꿔볼게요. 여기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쪽 맞춤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 쪽 맞춤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용지 전체가 다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 지금 우리가 22줄 한 칸짜리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높이를 해야 내가 이 안에 꽉 차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서 하려고 지금 좀 보는 크기를 줄인 겁니다. 이제 이 표 전체를 선택을 할 거예요. 표 전체. 자, 그럼 키보드에서 요 F5번 키 있죠? F5번 키. 자, 이거를 3번 눌러주세요. F5번 키를 3번. 자,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늘려줄 건데, 키보드에 보면 여기 컨트롤 키 있죠? 왼쪽 하단에. 자, 컨트롤 키 있고요. 그 다음 방향 키에서 요 내리는 키. 예, 컨트롤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 방향 키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늘려줄 겁니다. 몇 번 정도 할 거냐면, 3번, 2번, 3번, 4번, 5번, 5번만 할게요. 5번.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아, 이 정도 높이로 늘려주면 되겠구나. 한 번 더 할까요? 그냥 아예 그냥 꽉 채워볼까요? 그냥 한 번만 더. 네, 그냥 꽉 채워버릴게요. 페이지 이쪽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빈 페이지 보이죠? 자, 빈 페이지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세요. 오른쪽 여기 빈 페이지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자, 다시 이제 여기 표 안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뭐 안에를 크게 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표 탭이 나와 있을 거예요. 표 탭에 가서 요 연필 모양에 갖다 대면 셀 테두리 색이라고 나올 겁니다. 셀 테두리 색. 표 안에다가 클릭을 해야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표 안에다가 먼저 클릭을 하고 다음 표 테두리 셀 테두리 색 클릭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뭔가 바뀌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죠. 왜 그러냐면 뭔가 선택한 데가 없어서 그래요. 자, 다시 이제 여기 클릭이 돼 있는 상태에서 F5번 키를 3번 눌러 볼게요. 아까 했던 거. 요 F5번 키를 다시 3번. 자, F5번 키 3번 눌렀으면 다시요. 여기 셀 테두리 색에 가서 빨간색. 셀 테두리 색, 빨간색. 클릭. 자, 이렇게 빨강색을 지정을 이제 하고 다음은 그 아래 셀 배경색이라고 있죠. 자, 셀 배경색은 얘를 오피스 테마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 테마로 되어 있고요. 이걸 오피스 테마로 바꾼 다음에 얘는 빨강 90% 밝기로 할게요. 오피스 테마로 바꾸시고
빨강 90% 밝게.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이거 셀 테두리 모양 굵기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셀 테두리 모양 굵기에 가서 셀 테두리 모양, 다음 여기 보면 원형 점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셀 테두리 모양 굵기, 셀 테두리 모양에 가서 원형 점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안의 색깔은 지정이 됐지만 테두리는 아직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 셀 테두리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고 요 두 번째 모두 셀 테두리라고 하는 글자 누른 다음에 두 번째 모두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딱 멀리서 봐도 어떤 느낌이냐? 조금 빨간색 뭔가 있는 느낌이죠? 자, 됐으면 이제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ESC. 여기, 요 ESC.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테두리 지정한 대로 들어갔죠? 원형 점선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안쪽에는 밝은색 빨간색 계열이 이렇게 채워진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편지지 배경 꾸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영역 안쪽에 있는 거는 편지를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빨간색 사각형의 밝은색 빨간 경여기는 이제 펜으로 쓰는 영역이고 바깥쪽에 여기 하얀 데 있죠. 네, 여기를 지금은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쪽으로 가겠습니다. 쪽에 가서 쪽 테두리 배경. 위에 쪽 탭에 가서 쪽 테두리 배경.
자, 제가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뒤에. 그래서 테두리가 아니라 배경 탭으로 갑니다. 이 배경 탭에 가서 여기 그림 체크해 주세요. 위에 배경 탭, 그림의 체크. 자, 그림에 체크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노란색 그 폴더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림 선택이라고. 노란색 폴더 모양의 그림 선택. 자, 그림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예제 폴더 있죠? 바탕화면에.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 다음 웨이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다음 준비 파일로 들어가세요. 준비 파일. 여기에 보면 요거 작은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작은 배경. 컵케이크 모양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하셨죠? 자, 그 다음 넣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파일 이름이 작은 배경이죠. 그래서 얘의 원본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은 요만해요. 예를 들어 이만해요. 요만한 사이즈라고 쳤을 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 돼 있어요? 크기에 맞추어라고 하는 지금 글자가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제가 방금 전에 얘 이미지 사이즈가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 정도 사이즈를 크기에 맞추려 하게 되면은 얘를 강제로 늘려버려요. 이렇게 요만했던 걸.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얘가 이미지 화질이 좋은 거면 괜찮은데 이미지 화질이 안 좋은 거를 만약에 크기에 맞추어로 해버리게 되면 되게 보기 싫게 흐리게 보입니다. 되게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면 채우기 유형을 크기에 맞추어가 아니라 바둑 판식으로 모두라고 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채우기 유형을 크기에 맞추어가 아닌 바둑 판식으로 모두라고 하는 걸로 할 겁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개념이냐? 아까 원본 사이즈가 제가 이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만한 사이즈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타일처럼 똑같은 크기로 찍어낸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크기로.
됐으면 오른쪽 위에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아마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기본값이었던 얘를 크기에 맞추어로 만약에 돼 있다. 그 상태에서 얘를 안 바꾸고 그냥 설정을 눌러버리면 아까 요만한 게 이만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화질이 안 좋아질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크기에 맞추어로 한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짜리를 강제로 쫙 이렇게 당겨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보면 얘가 이렇게 뿌예요. 보이세요? 뿌연 거? 이게 지금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별 차이 없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자, 이거랑 강제로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뿌연 거랑 이거랑 어때요? 일단 뭐 이게 더 보기에도 좋고 색깔도 훨씬 잘 보이죠, 선명하게. 패턴 형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넣었으니까. 예, 그래서 채우기를 할 때도 그 이외에도 보니까 아까 채우기 유형을 눌렀을 때 목록이 쭉 나왔잖아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색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 그라데이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림을 넣는데도 뭐 다양한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채우는 식으로 또 배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멀리서 보는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 지금 아마 쪽맞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 글자. 자, 요 쪽맞춤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눌러서 저는 125% 정도가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125% 정도. 좀 보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조절하면 됩니다. 요 사이즈를 125 말고 다른 걸로.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여기 왼쪽 하단으로 화면을 왼쪽 아래로 내리세요. 하셨나요? 이번에 할 거는 그리기 조각. 그리기 조각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와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입력 탭으로 갈게요. 입력.
입력 탭에 가서 그리기 마당.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여기 왼쪽에 일단 그리기 조각 탭에 캐릭터 가족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기 조각에 캐릭터 가족. 캐릭터 가족 찾으셨으면 거기에 여자 어린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여자 어린이. 선택하셨으면 오른쪽에 넣기 눌러줄게요. 클릭. 네, 그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째쯤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당겨서 드래그 해보세요. 쭉 이렇게.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그 개체가 저는 페이지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드래그를 했는데 안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페이지로 지금 삐져나간 거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 다행히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저처럼 안 보이는 분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왜 남자애가 들어와 있을까요? 분명히 여자 아이를 넣었는데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안 들어갔네 하시는 분은 아래쪽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들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한가운데에서 그냥 위쪽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냥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서 화면이 계속 움직일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쪽 자리에다가 놔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개체를 넣을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들어왔나요? 그럼 이제 여기 아이가 있는 왼쪽 위에다가 또 하나의 그리기 조각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입력 탭에 가서 또 그리기 마당. 위에 입력 탭에 가서 그리기 마당. 자, 여기서 설명 상자로 갈게요. 설명 상자. 설명 상자에 가서 말풍선 13번. 설명 상자에 말풍선 1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십삼 번 선택하셨으면 넣기 하시고, 다음 여기 왼쪽 아이 머리 왼쪽 위에서 이렇게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나요, 저처럼?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아래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이 아이랑 말풍선 모양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들어가 있을 거고, 자, 여기 위에 요 표 있죠? 그 편지 만들려고 만들었던 표. 자, 표에서 F5번 키 3번 누르세요. 아까 괜히 한 번 더 늘렸네요. 그냥 5번만 할 걸. 6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자, 표 안에서 F5번 키 3번 누른 다음에 그럼 전체가 검은색이 됐죠? 자, 그 다음 이 컨트롤 누르고 위로 방향 키 한 번만 누르세요. 한 번만 하면 될 겁니다. 네, 한 번만 하면 다시 이제 위쪽으로 따라 올라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네, 아까 5번만 했으면 될 것을 6번 해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기 조각을 이용해서 여자아이 캐릭터 말풍선까지 이렇게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50분에 그럼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음악 파일, 또, 음악 파일, 하이퍼, 링크, 연결하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음악 있죠? 소리. 네, 그 음악을 이 문서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체와 개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문서에서 음악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이퍼링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기 전에 먼저 여기 말풍선 클릭하시고요. 써볼게요. 클릭 뭐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클릭 말풍선 안에다가 그리고 여기 서식도구 모음의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세요. 위에 서식도구 모음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 자, 그럼 링크를 걸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말풍선에다가도 하이퍼링크를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여자아이 캐릭터에다가도 하이퍼링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여자아이 캐릭터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음악이 나오게끔 하는 그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음 요 캐릭터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셨으면 여기 위에 입력 탭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입력 탭에 오른쪽에 보면 하이퍼링크. 클릭해 주세요. 여기 연결 종류라고 하는 거 있죠? 현재 한글 문서라고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외부 어플리케이션 문서로 바꿔줄게요. 연결 종류를 외부 어플리케이션 문서. 자, 그 다음 그 아래 연결 대상. 그러니까 외부, 현재 있는 한글 문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고, 그럼 연결 대상, 무엇과 연결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 오른쪽에 파일 선택, 연결 대상 오른쪽에 폴더 모양.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 예제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안에 있어요. 바탕화면에 OA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준비 파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배경음악.mp3라고 하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배경음악.mp3. 목록에서 배경음악.mp3.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를 눌렀을 때 이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mp3 음악이 작동이 되게끔 하겠다. 지금 그거를 연결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기. 자, 여기 그 뭐라고 써 있죠? 경로가. 자, 오른쪽에 또 넣기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자, 밖에 클릭한 다음에 이제 여자 아이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손가락 모양이 나올 거예요. 손가락이. 자, 그 손가락 모양이 나올 때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네, 한 번 허용 버튼 눌러주세요. 한 번 허용. 한 번 허용이니까 다음에 들으려면 또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피커가 켜져 있다면 네, 저도 들어볼게요. 자, 뭐 이런 음악 플레이어 네, 보이면서 이렇게 재생이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됐으면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을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한글 문서 안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쭉 쓰면 되겠죠. 뭐 내가 어쨌든 이건 편지지니까 편지지를 이렇게 보면서 클릭해봐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클릭을 하면 음악도 들으면서 편지 내용도 읽고 예,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한번 또 캐릭터에다가 클릭해 볼까요? 캐릭터에 클릭을 해보면 또 이거 나오죠. 네, 그럼 한 번 허용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뮤직 플레이어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요 앱이 작동을 하면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더 X 버튼 눌러서 음악 종료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 우리 가족한테 써도 되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써도 되고 예전에는 이제 편지를 손으로 썼잖아요. 편지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한글 문서에 이렇게 칸을 나눠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타이핑으로 입력을 해서 파일 형태로 저장한 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내용 작성하는 거는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할 거는 구역 나누고 봉투 편지 봉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편지지 이 작성은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쓰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봉투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봉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역 나누고 편지 봉투 만들기라는 거를 할 건데, 자, 구역을 나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페이지가 나눠지는 경우에는 그냥 페이지가 모자르니까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위쪽 페이지하고 아래 페이지하고 속성을 전혀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페이지에서 아래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위에 페이지는 세로로 하고 아래 페이지를 가로로 쓰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용지를 가로로 눕히면 이 페이지만 눕혀지는 게 아니라 1페이지도 같이 돌아갑니다. 아래 페이지만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반대로 두 장이 똑같은 걸로 있는데 1페이지만 가로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1페이지 선택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1페이지를 가로로 돌린다? 그러면 2페이지도 가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1페이지 얘랑 하나의 문서 안에서 갈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역 나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이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페이지만 나누는 거는 보통은 이제 쪽 나누기라고 해요. 보통 페이지만 나누는 거를. 그래서 쪽 나누기를 누르면 쪽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두 개입니다,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얘를 가로로 돌려야지. 가로로 돌려야지라고 해서 용지를 가로로 돌리게 되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이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용지가 모자르니까 지금 3페이지가 돼 버렸어요. 내가 원한 건 이거 아니었는데 1페이지는 그냥 세로로 그대로 있고 2페이지만 좀 가로로 눕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로로 돌려버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 안에서 설정 값을 여러 개 두고 싶을 때, 그게 여백도 그렇고, 페이지 방향도 그렇고, 또는 뭐 쪽 테두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서로 설정 값을 다르게 주고 싶을 때,
하는 게 구역 나누기다. 페이지별로. 네, 그때 하는 기능이다라는 것만 보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25%로 돼 있죠? 자, 표의 오른쪽 빈 공간에다 클릭하세요. 표의 오른쪽 빈 공간. 뭐 클릭이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표 안에서만 깜빡거리지 않으면 돼요. 아래쪽에서 깜빡거리든 오른쪽에서 깜빡거리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클릭하셨으면 위에서 쪽 탭으로 가서요. 여기에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쪽 탭에 가보면 오른쪽에 구역 나누기. 자,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쪽맞춤 있죠? 아래에서 네 번째 이 쪽맞춤 눌러볼게요. 자, 지금은 1페이지나 2페이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가로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걸 가로로 눕힐 겁니다. 그때 앞에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쪽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편집용지라고 써 있는 곳에 가로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편집용지 오른쪽에 가로. 클릭. 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세로로 그대로 있고 오른쪽 것만 이렇게 누워버렸죠. 네,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살짝 위아래로 화면 움직여보면 왼쪽 거는 세로 방향, 오른쪽 거는 가로 방향.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구역 나누기라는 걸 하게 되면은 용지 방향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경색도 같이 들어갔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가로로 눕혀져 있는 거, 이 페이지가 되겠죠. 얘의 요 지금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빼버릴 겁니다. 여기서 쪽 테두리 배경. 지금 이 페이지는 클릭이 돼 있는 상태일 거고요.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배경 탭이 선택이 돼 있을 거고, 아까 우리 여기에서 그림에다가 체크를 하고 찾아서 집어넣었잖아요. 여기 그림 체크 해제하세요. 요거 아래쪽에 그림 체크 해제. 그 다음 오른쪽에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클릭.
그럼 앞 페이지는 그대로 배경도 유지가 되는데 오른쪽 거는 배경색까지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페이지는 배경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인 페이지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밀려나서 장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위에 거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걸 하면 1구역, 2구역. 그래서 얘는 지금 1구역이 되는 거고요. 얘는 2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1인 거고 얘는 2-1이 되는 거예요. (1구역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고 오른쪽 흰 페이지는 2구역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또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2구역의 2페이지, 2구역의 3페이지, 2구역의 4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문서를 가로 세로 이렇게 배경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문서를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하나의 문서 안에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역 나누는 거를 했으니까 봉투를 이제 만들 겁니다. 위에 서식 도구 상자에 보면은 가장 왼쪽에 세문서 삼각형 있을 거예요. 세문서 삼각형. 요거 종이 접혀 있는 모양 있죠? 거기 삼각형을 누르시면 문서 마당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클릭. 위에서 여기 서식 파일 찾기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하시고요. 서식 파일 찾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입력란에다가 편지 봉투라고 써주겠습니다. 서식 파일 찾기 탭에 가서 편지 봉투. 입력하셨으면 오른쪽에 찾기 눌러주세요. 찾기.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 편지 봉투에 다양한 디자인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긴 건지 클릭을 해보면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편지 봉투를 사용을 할 건지. 여기서는 편지 봉투 3번을 선택할게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 편지 봉투 3번. 다음 오른쪽에 열기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그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문서로 열립니다. 새 문서예요. 그 오른쪽 빈 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서로 열립니다. 자, 여기 봉투 바깥쪽 테두리 있죠? 여기 빨간색 선 있는 부분 테두리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했던 가로로 눕혀져 있는 그 용지 안에다가 얘를 붙여놓을 겁니다. 자,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죠?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 복사하는 단축키 복사하셨으면 이제 이 창은 닫을게요. X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자, 창 닫게 하시고 저장할까요? 저장 안 함. 자, 창 닫혔고 이제 원래 문서가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 제가 복사가 안 됐네요.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복사가 안 됐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가 여백 부분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기 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있죠? 꺾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여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이 안쪽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쪽은 여백, 종이의 여백 부분이고. 그래서 이 여백 부분을 조절할 겁니다. 자, 키보드에서 요 F7번 편집 용지 들어가는 키는 F7번이죠.
자,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은 5mm로 할 겁니다. 위쪽 5, 왼쪽도 5, 오른쪽도 5, 아래쪽도 5. 머릿말과 꼬릿말은 12.7이라고 하는 값으로 줄 거고요.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은 5, 머리 꼬리는 12.7. 자, 입력하셨나요? 그러면 설정. 자, 눌러주면 이제 여백의 모양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아까는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쯤에 있었던 게 상당히 많이 밀려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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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이 남았죠? 자, 그러면 여기 쪽맞춤을, 쪽맞춤을 눌러서 125%로 바꿔볼게요. 쪽맞춤을 눌러서 125%.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보내는 사람 주소 쓰고, 아래쪽에는 받는 사람 주소, 우편번호,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봉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봉투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출력을 해서 뭐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르던 가위로 오리던 해가지고 접어서 풀로 붙이면 실제 사용하는 봉투 규격과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실제 봉투 규격입니다. 규격입니다. 얘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 저장할게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자, 이 위에 서식 도구 모음에 있는 요 디스켓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디스켓 저장 아이콘. 바탕화면에 우리 예제 폴더 모의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음악 편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음악 편지. 하셨으면 저장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이 파일을 만들어서 USB로 다른 데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음악은 작동이 안 돼요. 왜? USB로 옮겼을 때 음악은 내 컴퓨터에 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경로가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파일은 USB에 있고 음악 파일은 내 컴퓨터에 있고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분리가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으면 별도로 파일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음악 파일이랑 한글 문서랑 지금처럼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로 있죠? 그 만들어졌던 경로가 틀어지게 돼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X 버튼 눌러서 창 닫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가지고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글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자, 편집 용지 들어갑니다. 키보드에서 F7번. 편집 용지 F7. 그 다음 여기 폭을 100, 그 다음 오른쪽 길이를 150으로 만들어 줄게요. 폭을 100, 길이를 150. 용지 사이즈 자체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A4 용지는 좀 사이즈가 크니까 297에 210입니다. 원래 A4 용지는.
자, 그 다음 여기 용지 여백 전부 다 5로 할게요. 제본만 빼고. 제본은 그대로 0으로 두시고, 용지 방향은 가로로 하고요. 용지 방향은 가로로 하고 전부 다 5. 제본은 0. 제본을 뺀 나머지 전부 다 5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설정. 자, 여기다가 그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위에 입력, 그림. 위에 입력 탭에 가서 그림 아이콘에다가 클릭해 주세요. 입력 탭에 그림 아이콘. 바탕화면에 모의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다음 준비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카드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요 글자처럼 취급은 풀겠습니다. 카드 선택하시고 여기에는 문서의 포함만 체크를 해주세요. 다른 건 다 풀고, 다른 거는 전부 다 해제를 하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넣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위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올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여백이고, 여기가 여백이고, 여기가 여백이고, 여기가 여백인데 이미지 사이즈는 요 정도라서 요 정도가 남죠. 네. 그래서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요 조절점을 좀 당겨주세요, 이쪽으로.
라인에 맞게. 네, 그리고 여기 위쪽에다가 또 그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아, 저하고 그리기 마당에 썼던 거 있는데, 자, 그리기 마당 눌러주세요, 위에서. 여기서 왼쪽에 보면 기념일 성탄이라고 있을 겁니다. 기념일 성탄. 다음 촛불 1번. 기념일 성탄에 가서 촛불 1번. 하셨으면 오른쪽에 넣기 눌러주세요. 넣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쯤에다가 일단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아, 이게 또 넘어가네요, 이게. 다음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순서에 가서 맨 뒤로 해볼게요. 요거 크리스마스 여기에서 우클릭하시고 순서에서 맨 뒤로. 잠깐만요. 이게 지금은 끌고 올라가도 안 끌고 가지네, 이게. 아, 얘가 또 이걸로 돼 있구나. 참, 이게 개체에 따라서 좀 속성이 다양한데, 이거 글 뒤로 하셨죠? 예, 글 뒤로 하셨으면은,
요 오른쪽 위에 배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글 뒤로 해볼게요. 배치해서 글 뒤로. 네, 눌러주면은 아마 얘가 따라 올라올 겁니다, 이제. 네, 그 다음 뭐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뭐 손편지 형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 이쪽 공간에다가. 자,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얘도 저장할게요. 이 서식 도구 모음에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바탕화면에 우리 예제 폴더 OA 마스터 프로젝트 한글. 여기다가 성탄 카드라고 쓰겠습니다. 성탄 카드. 파일 이름을 성탄 카드.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X 버튼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편지, 그다음 뭐 뒤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거 쭉 해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